안녕하세요, 엘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네이버 웹툰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와 함께 한 문학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입니다.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의 두 주인공 메데이아와 프시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에 만든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맥베스는 1606년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역사가 라파엘 홀린쉐드의 전서, 연대기에 언급된 이야기를 토대로 집필한 작품입니다. 흔히 말하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세 번째 작품으로 많이 언급되기에 네 작품 중 세 번째로 집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연도상 4개의 작품 중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또한 4대 비극 중 짧고 대중들이 가장 접하기 쉽고 주제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또한 그 주제 역시 역사상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인간의 타락과 욕망의 추악함을 다루고 있기에 읽기 쉬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맥베스가 쓰여진 추정 시기는 스코틀랜드의 왕이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먼 친척인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왕 제임스 1세로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1603년에 제임스 1세가 즉위하면서 셰익스피어의 극단 롤 챔버레인스 맨은 킹스 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극단의 주 후원자가 제임스 1세로 바뀌었고 그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출신인 제임스 1세는 이전부터 인기 있었던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이용해 영국인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605년 영국의 가톨릭 교도들이 제임스 1세를 비롯한 왕실 일원들과 대신 의원들을 폭사시키려 했던 음모가 발각되었고 그 주동자 가이 폭스와 헨리 가네트가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임스 1세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했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집필된 작품이 바로 맥베스입니다. 맥베스의 시작은 스코틀랜드의 내전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코더의 영주이자 던컨 왕의 신하 맥도날드의 반란을 진압한 것은 던컨 왕의 친족 맥베스와 그의 친후 맹쿠였습니다. 두 사람은 왕을 보러 가던 중 넓은 황야에서 3명의 마녀를 만나게 됩니다. 마녀들은 맥베스와 맹쿠에게 각각 3가지 예언을 내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맥베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녀들의 예언대로 왕이 자신을 코더의 영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편지로 써서 아내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맥베스 부인은 돌아온 남편을 만나 자신들의 성에서 하룻밤을 지낼 덩컨 왕을 암살하라고 설득합니다. 마녀의 예언과 이전부터 왕이 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맥베스였지만 충직한 신하이자 왕이 신뢰하는 친족으로서 그 일만은 할 수 없다고 망설입니다. 그 모습을 본 맥베스 부인은 남편을 꾸짖으면서 왕의 시해 계획을 시행하자고 설득합니다. 결국 아내의 말에 의해 맥베스는 덩컨 왕을 시해하고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 예언을 들은 맹쿠어가 눈에 거슬렸던 맥베스는 그를 암살시키고 맙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맹쿠어의 유령이 눈에 계속 보이자 불안한 맥베스는 다시 마녀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를 본 3명의 마녀들은 이전과 같이 3개의 예언을 내립니다. 이 중 2개의 예언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한 맥베스는 첫 번째 예언에 언급된 맥더프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영지를 습격해 그의 가족들을 학살하고 맙니다.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의 왕자이자 후계자였던 말컴을 만나고 있었던 맥더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른 영주들과 멜컴을 필두로 스코틀랜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맥베스는 맥더프와 멜컴의 침공 소식을 듣고도 마녀의 예언들을 맹신한 채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군대가 침공하는 모습을 보고하는 병사의 말과 그 군대의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본 데다 정신적 문제에 시달린 아내의 죽음 소식을 들은 맥베스는 자포자기 상대로 싸움에 나가 결국 맥더프에 의해 전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녀들의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건 덤이었죠. 맥베스가 전사함으로써 스코틀랜드는 멜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는 분위기로 막을 내립니다. 이 작품과 등장인물들의 대사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또 나오는 키워드는 남성성입니다. 이 키워드가 강조되는 이유에는 작중 배경이 중세 스코틀랜드인 것도 있지만 맥베스가 집필된 시대적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제임스 1세는 절대 왕권을 신봉했고 가부장제와 부권주의 그리고 남녀 복장 당속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상에 방영된 건지 맥베스에 나오는 대다수의 인물들은 남성성이 강조되는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맥베스의 집필 시기 배경과 작중에서 계속 나오는 남성다움만을 본다면 이 작품은 가부장제를 옹호한 동시에 그를 강화시킨 제임스 1세를 찬미하는 작품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학작품들이 그러하듯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작품은 극단적인 남성다움 강조와 그로 인한 욕망이 얼마나 그릇되고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고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중 남성다움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인물은 다름 아닌 바로 맥베스 부인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기 전 맥베스는 던컨왕 암살 계획은 남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맥베스가 생각하는 남성다움은 우정, 정직, 충직, 정정당당함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목들은 동화에 나오는 중세 기사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기도 하죠. 반면 맥베스 부인이 강조하고 맥베스가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갖게 되는 남성다움은 굳은 의지, 가차없이 행동함, 장독함이 있습니다. 그럼 작중에서 말하는 여성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절, 배려, 인정, 나약함, 눈물 등이 있습니다. 이 성품들만 본다면 초반부의 맥베스 부인의 대사를 통해 맥베스가 이런 면모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목격하고 그로 인한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맥베스 부인의 왜곡된 남성성으로 인해 맥베스는 잔혹한 인간으로 변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럼 남성다움을 강조를 반대하는 흐름이라면 이 작품은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작중 맥베스 부인이 남성다움을 많이 강조하는 인물이라면 여성다움이 가장 많이 부각되는 인물은 바로 던컨 왕입니다. 작품의 시작에 진압되었던 반란의 주동자 호더의 영주 처형 소식이 들리자 던컨 왕을 호더 영주를 두고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었다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한 공을 세운 자이자 자신의 친척 맥베스를 무한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일전에 호더의 영주의 역심을 보지 못하고 그를 신뢰했던 그리고 방금 전에 자신의 입으로 언급한 일화와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친절한 왕은 결국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맥베스 부인과 던컨 왕을 통해 셰익스피어는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일이 얼마나 큰 파멸을 일으키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속성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상반된 성품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하루와 네가 되고 싶어의 두 여주인공 메데이아와 프시케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중 초반에 보여준 두 사람의 모습은 상반 그 자체였습니다. 맥베스 부인이 강조한 사내다움과 그녀를 연상케 하는 메데이아는 강하고 냉정하고 목적을 이루는 데 수단을 가리지 않지만 잔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와 반대로 프시케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다른 귀족들에게 얕보일 정도로 유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도의 날 우연찮게 두 사람의 몸이 바뀌고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심정을 알게 됩니다. 메데이아는 프시케가 베푼 친절 덕분에 시종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집을 뛰쳐나간 오빠의 심정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시케 역시 친절한 성격은 여전하지만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나름의 계략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모습들은 몸이 바뀜으로써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장면입니다. 기도의 날 사건이 없었더라면 두 사람은 맥베스 부인과 던컴 왕처럼 파멸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본래의 성격대로 살아온 시간이 오래되었기에 그 성품은 완전히 버릴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본래 지니고 있었던 성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고 100%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데이아와 푸시케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맥베스의 결말은 맥베스가 죽으면서 반란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시작이 반란의 진압 성공이라는 걸 생각하면 반란의 주문자 멜컴과 맥더프 등 여러 인물들의 말로가 맥베스와 같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란의 주종자들 역시 남성성을 강조한 자들이기에 더더욱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루원이가 되고 싶어는 이아로스와 푸시케의 약혼을 축하하는 장면과 이를 시기하는 메데이아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맥베스의 등장인물들과는 달리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이해해야 하는 인물들이지요. 맥베스처럼, 그리고 그와 다르게 메데이아와 푸시케도 누군가의 시기 없이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는 결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장르의 조합 이야기 잘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